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자, 코드라는 거는 요거는 불변의 법칙인데,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변수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int a라는 변수를 만들고 int b라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면 이 a라는 변수가 먼저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b라는 변수가 실행되거나, 그 다음에 b가 먼저 실행되고 a가 먼저 실행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무조건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A가 먼저 실행되고, 즉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B라는 변수에 20이라는 값이 들어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강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강사가 원하는 건 여기서 예를 들어서 int age가 20이래요. 자, age라는 건 나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나이가 20이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성인입니다. 성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쓸 거냐면 미성년입니다라고 쓸 거예요. 미성년입니다.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지금 age가 20이라 했을 때 성인입니다. 미성년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나올까요? 하나만 나올까요? 아니면 둘 다 나올까요? 하나만 나올까요? 둘 다 나올까요? 제가 아까 코드는 뭐라 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그러니까 둘 다 나오는 거예요. 둘 다. 왜냐면 컴퓨터는 age가 지금 age라는 녀석이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준 대로만 지금 뭐한다?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다 보니까 코드를 특정 부분에서 뭐 하고 싶다? 제어를 걸고 싶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제어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어문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조건문이라는 개념이 있고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울 게 바로 뭐냐면 조건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age가 뭐냐에 따라서 조건을 걸어가지고 성인 또는 미성년 둘 중에 하나의 코드만 출력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쓰냐? 조건문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영어 배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만약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죠? if죠. 그죠? if. 자, 바로 if만 쓰면 돼요. if, 그 다음에 소가로, 중가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자, 이게 조건문의 기본 포맷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가로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조건식이라는 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비교현산자 지난번에 배웠죠? 그죠? 비교현산자에는 이상, 초과, 미만, 뭐 그런 뭐 같다, 같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성인 나이라는 거는 몇 살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20살 이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age는 뭐다? 20살 이상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요 안쪽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뭐예요? 자, 제가 C 언어에서는 참과 거짓이 뭐라 했죠? 참과 거짓이 뭐죠? 1과 0이라고 했죠. 그죠? 1이 참이고 그 다음에 0이 거짓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문이라는 거는 언제 실행되냐면 조건문은 조건식이 1인 경우에 1이라는 거는 참이라 했습니다. 1인 경우에 실행된다. 즉 여러분들이 우리 눈에는 이게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연산이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1로 바뀌어요. 1로 바뀐다고요. 자, 1로 바뀌면서 컴퓨터가 이거 1이네, 이거 참이네 하면서 뭘 출력해준다? 성인입니다를 출력해주는 거예요. 보이죠? 자, 그러면 강사가 여기다가 미성년입니다로 이렇게 썼어요. 미성년을 잠깐 주석 걸게요. 자, 여기다가 나이를 15라고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15라 했을 때 이 성인이 출력될까요? 당연히 출력이 안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조건문은 조건식이 뭐예요? 0. 0이라는 거는 거짓이죠. 거짓인 경우에는 실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성년이라는 걸 출력하고 싶으면 여기서 어떻게 쓰면 돼요? age를 20살 미만을 표현하면 되고, 그 미만일 때 미성년입니다라는 걸 출력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실행했을 때, 자, 보이시나요? 미성년임이라는 거 나오는 거. 그죠? 그러면 나이가 20살일 때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20살 이상일 때는 성인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이가 뭐 20살 미만일 때는 뭐가 나온다? 미성년입니다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조건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조건문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예요? 내가 어떤 특정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결과를 출력하게끔 만든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조건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코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다 보니까 내가 특정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 코드의 실행을 뭐다? 바꾸고 싶다는 거죠. 바꾸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조건문이, 자, 맞춰보세요. 지금 조건문이 몇 개인 거예요? 조건문이? 총 두 개죠. 그죠?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조건문이 있다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 실행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 실행되는 걸까요? 음. 그렇죠. 정답이에요. 둘 다 실행됩니다. 왜 둘 다 실행되냐고 얘기하냐면 보통 이 질문을 하면 둘 중에 하나만 실행돼요 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실행되었을 때 결과가 한 결과만 나오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컴퓨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읽어드린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문을 딱 읽어드리고 얘가 예를 들어서 20이네? 그럼 20이기 때문에 참이네? 그러면서 성인입니다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오냐면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조건을 체크했을 때 이거 조건은 거짓이네. 그러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실행이 안 된다. 즉 결론은 뭐다? 두 개의 조건문이 둘 다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둘 다 실행된다 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코드냐? 아니에요. 잘못된 코드라고 강사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 코드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우리가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이라 했을 때 그 공학적인 측면 안에는 여러 측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조금 느리게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백준 문제 풀었을 때도 여기 보면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죠? 시간.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C 언어 같은 경우는 0 밀리퍼세컨드 뭐 이렇게 나오는데 C 언어는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언어란 말이에요. 왜냐면 메모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자, 근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 코드는 조금 느리게 실행된다는 거예요. 왜? 둘 다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뭐랑 똑같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보기에 맞는 정답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있대요. 자, 그러면 에이지가 예를 들어서 20으로 주어졌대요. 그러면 1번 보기. 자, 에이지를 그냥 10이라 쓸게요. 자, 10대. 그 다음에 얘는 20대. 그 다음에 3번 30대 이상.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문제라는 걸 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보편적으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 1번, 2번, 3번, 3번, 2번, 1번, 2번, 1번, 3번. 보통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1번, 2번, 3번 순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 2번, 3번 순으로 우리가 문제를 푼다 했을 때 정답은 하나래요. 정답은. 삼지선다라 했을 때 정답은 무조건 하나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복잡한 수학 문제라고 해봅시다. 지금은 아니지만 복잡한 수학 문제래요. 그러면 보기가 딱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1번을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그죠? 왜냐면 바로 3번 건너뛰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을 딱 체크했을 때 문제를 풀어봤더니 이거 1번 정답이래요. 그러면 1번 정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2번, 3번인지 2번,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할 필요 있나요? 없죠. 그죠? 왜냐면 시간 낭비잖아요. 왜냐면 1번이 정답인 거 알았는데 우리가 미련하게 시간도 부족해 죽겠는데 2번,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10이 아니라 20이래요. 그러면 20이라 했기 때문에 일단 1번은 정답이 아니죠. 그죠? 1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번이 정답이 아닌 거 알았고 2번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2번을 봤더니 문제를 풀어봤더니 2번이 정답이래요. 그러면 2번 당연히 체크하고 넘어가겠죠. 그죠? 자, 근데 자, 이게 30이래요. 자,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3번이잖아요. 그러면 1번 풀어요, 안 풀어요? 풀어봐야겠죠. 2번도 마찬가지로 풀어봐야겠죠. 자, 근데 삼지선다인데 1, 2번 여러분들 체크했을 때 둘 다 정답이 아니래요. 그럼 몇 번이 정답인 거예요? 3번이 정답인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3번 정답인지 아닌지 풀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시간 낭비죠. 그죠? 왜냐면 3번 바로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굳이 내가 1, 2번 아닌 거 알았는데 3번이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코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1번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즉 에이지가 20이라 했을 때 얘가 1번과 2번이라 했을 때 이지선다잖아요. 그럼 1번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는 우리가 알려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마치 뭐 한 거예요?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코드인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냐면 얘를 하나로 뭉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문법을 사용하게 되면 조건문에 맞는 문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 코드를 하나로 뭉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else라는 걸 사용할 수 있다. 자, else if라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딱 적어주면, 즉 else라는 것만 써주면 더 이상 두 개의 조건문이 아니라 이 조건문이 하나로 뭉쳐집니다. 하나로. 아까는 두 개였잖아요. 그죠? 두 개의 조건문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순간 두 개의 조건문이 하나의 조건문으로 뭉쳐진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게 이제 요 코드에서 실현이 되는데, 자, 1번이 정답이래요. 그러면 아까 2번 볼 필요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죠? 바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1번이 정답이네? 그러면 얘가 스스로 요거는 체크하지 않고 바로 끝내버립니다. 이해가 되시네? 자, 그런데 요것도 단점이 있어요. 자, 어떤 단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지선 따지면 아까 뭐라 했어요? 1, 2, 3번이 있다 했을 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래요. 그럼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이잖아요. 그럼 3번이 정답인 상황에서 3번 굳이 체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것도 체크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얘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버리면 1번이 정답이 아닌 상황에서 얘가 시언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그냥 체크 이거 검사해봐야겠네 해가지고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검사를.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아까보다는 조금 개선이 되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아까보다는 개선이 됐지만 그럼에도 아직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완전히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말했죠? 굳이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else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else if를 딱 지어주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아까 else if를 붙여줘도 하나의 조건문으로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else if를 지우고 else라고 딱 써주는 순간 어떻게 된다? 계산,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아니네? 그냥 바로 요거 출력해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조건이 없잖아요. 조건이. 그죠? 조건이 없기 때문에 else 같은 경우는 바로 요 정답을 체크하고 바로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간다. 바로 요게 아까 코드보다는 조금 더 좋은 코드의 설계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 조건문을 설계할 때 if, else if, else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코드를 설계하게 되면 내가 완벽한 그리고 아름다운 조건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규칙이 있어요. else는 무조건 중간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죠? 1번, 2번 정답이 아니래요. 몇 번 정답? 3번이 정답. 그러니까 else는 무조건 맨 마지막에. 그리고 else는 계산식이 있다 없다? 계산식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계산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측에다가 가끔씩 계산식 써가지고 강사님 이거 실행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else 옆에는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적으면 안 된다.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설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조건문도 설계를 하다 보면 조건문의 조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조건문의 조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조건문의 조건이라는 거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돼요.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코드를 작성했는데 그게 정답이 2개 이상 나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조건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는데 갑자기 정답은 하나라 해놓고서 갑자기 정답 공개하니까 정답이 2개래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는 뭐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설계할 때 조건문의 조건, 양립할 수 없는, 즉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복수개의 조건을 걸었다. 뭐 그런 조건이 뭐냐면 제가 이거는 이제 코드를 따로 옮겨 드릴게요.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있다는 조건은 뭐냐면 제가 이런 경우에 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어차피 코드 작성해서 드릴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10이라 썼어요. 그 다음에 int age grade라는 변수인데 grade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뭐 몇 대, 10대, 20대, 30대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age라는 변수가 예를 들어서 10살 미만이다. 그러니까 10살 미만인 경우에는 이 age grade라는 변수에다가 뭐라 넣어줄 거냐면
자, 마이너스 1이라 넣어줄게요. 마이너스 1. 그냥, 마이너스 1이라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에이지가, 자, 10살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난번에 이거 엔드 연산자 여러분들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에이지가 20살 미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거를 10살 이상, 10살 이상, 그 다음에 20살 미만.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10대라고 얘기하죠. 10대.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age grade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어달라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printf 해서 %d 대입니다 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ge grade라고 이렇게 써주면, 제가 지금 10이라 썼기 때문에 참이란 말이에요. 얘가. 그러면 얘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10대입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 판별 프로그램을 지금 하나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 저는 30 이렇게까지만 설계를 해볼게요. 자, 20, 30 그러면 얘는 20대, 그 다음에 30, 40 하면 얘는 30대, 그 다음에 얘는 40, 50 하면 40대, 40대까지만 할게요. 50대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20대, 얘는 30대, 얘는 40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거 조건문도 else if로 묶을 수 있지만 제가 일부러 안 묶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뱉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20이라 쓰게 되면 20대가 출력이 잘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0이라 입력하면 마찬가지로 30대 잘 나옵니다. 자, 40대도 똑같이 잘 나와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50대라고 입력했을 때, 자, 지금 에러가 나지만 초기화가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강사는 요 값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age grade라는 변수에다가 0을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자, 0대입니다 나오죠? 자, 0대입니다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0대입니다라는 말 안 돼요. 그래서 왜 지금 0대입니다가 나오냐면, 지금 요 age가 50이라 했을 때 어떤 조건문도 참인 결과가 없죠. 그죠? 참인 결과가 없기 때문에 age grade라는 변수의 값은 0으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쓸 수 있냐? 만약에 age grade라는 게 0이다. 0을 맞닥뜨렸다.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50대 이상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설계를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else 써가지고 요 내용물을 출력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0이라 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 50대 이상 잘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조건도 마찬가지로 60이라 써도 뭐예요? 50대 이상입니다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또 어디서 문제가 나오냐면 제가 여기서 10살 미만이라 했을 때 5살이라 입력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마이너스 1이라고 넣어달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대입니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요 조건문 안에는 뭘 사용할 수 있냐면 조건문을 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중첩 조건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else 안에다가 만약에 age grade라는 변수가 뭘 만났다? 마이너스 1을 만났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10살 미만 아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else 써서 이렇게. 자, 코드 모양이 조금 별로 이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행하게 되면 자, 10살 미만 아동입니다. 잘 나오죠? 그죠? 잘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는 거는 별로 이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첩 조건문은 웬만하면 잘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여튼간에 이렇게 썼는데 저는 근데 이걸 너무 모양이 별로여서 제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설계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조건문이 이것만 보면 몇 개의 덩어리인 거예요? 총 2덩어리인 거죠. 왜? if else는 한 덩어리로 취급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덩어리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설계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아까 제가 조건문의 조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실행해버리면 자, 이거일 때는 잘 나오지만 제가 여기다가 60이라 입력하는 순간 자, 보이시나요? 결과가 2개 나와버려요. 왜? 지금 60이라 입력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도 지금 참인 결과가 없잖아요. 그죠? 참인 결과가 없기 때문에 age grade가 뭘로 보존된다? 0으로 계속 보존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걸려오는 거예요. 여기. 요거 있죠.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참이 아니면 얘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0대입니다가 그대로 출력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작성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여러분들 하나로 뭉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 뭘 붙인다? else를 붙여주면 어떻게 된다? 하나의 조건문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f, else if, else를 이용해서 하나의 조건문으로 여러분들이 만들면
결과가 2개 이상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개가 나온다? 단 하나만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0 입력해도 잘 나온다. 20 입력해도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코드를 설계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조건문을 사용했을 때 이 조건에 대한 결과, 산출 결과물이 단 하나만 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문을 잘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핵심은 뭐다? 여러분들 조건문을 작성할 때 조건문이라는 거는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실행되고 거짓인 경우에는 실행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if, else if, else를 잘 조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조건문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건문의 조건이라는 거는 양립할 수 없다. 즉 복수 개의 정답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여러분들 걸어줘야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조건문을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